잃어버린 유족을 찾아 아프리카의 정글과 사막을 종횡무진 누비고 험한 산비탈의 아슬아슬한 추격신을 가능케 하는 자동차가 있다. The idea is to stay alive. 때론 거친 자연 속을 두려움없이 달리고 갈 수 없는 길도 만들어내는 자동체계의 마초. 슈퍼카로는 즐길 수 없는 또 다른 매력으로 남자들의 로망을 실현시키는 이것. 오프로드의 영원한 아이콘이자 남자의 강인함을 완성시키는 지프다. 험한 산악지대를 거침없이 내달리는 자동차에게 붙는 이름 지차. 명칭 그 자체로 자동차군의 하나의 카테고리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린 지프는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프로드의 전문 브랜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육군의 주요한 운송수단이었던 지프는 이후 민간용으로 개조되면서 오늘날에 이른다. 자유로운 여행과 실용성을 즐길 수 있는 지프. 이제는 오프로드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도심 속 생활의 동반자로 자리 잡은 SUV의 대표주자. 지프의 탄생은 전쟁에서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 중 미 육군은 모든 지형을 정찰할 수 있는 빠른 자동차를 갈망해왔다. 1940년대 초 나치 동맹군이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승리를 거두자 미 육군은 험난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차량의 필요성을 절실히 원했는데, 그러던 중 1940년 6월 미 육군은 4분의 1톤 지휘 정찰 트럭이라고 명명된 모든 전륜 구동 차량에 대한 미국 내 자동차 메이커들의 입찰 참여를 요청한다. 이에 135개의 자동차 회사가 입찰에 관심을 보였지만 입찰 서류를 제출한 것은 아메리칸 벤텀과 윌리스 오버랜드, 미국의 F사까지 단 3곳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미 육군의 까다로운 요구사항 때문이었다. 이 조건에 맞는 차를 내놓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49일이었다. 그해 9월 23일 아메리칸 벤텀사는 첫 번째 시작차로 오늘의 지프와 거의 흡사한 자동차인 버기를 미 육군에 제출한다. 250마일의 비포장 도로와 3,400마일의 내구성 테스트를 거뜬히 통과했고 민첩성과 내구력, 컴팩트한 바디로 경쟁사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재정 구조가 열악했던 아메리칸 벤텀사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같은 시기 윌리스 오버랜드사는 시작차 쿼드를 2대 내놓았다. 쿼드는 가변식 4륜 구동 장치를 갖추었고 무게는 버기보다 무거웠지만 힘에 있어선 악마는 가라고 불려질 정도로 미 육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 철저한 테스트 후 최종적으로 육군의 정찰용으로 확정된 회사는 윌리스 오버랜드였다. 미 육군은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차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윌리스 오버랜드의 설계를 바탕으로 만든 자동차를 F사도 함께 생산하도록 했다. 이 자동차들은 세부적인 개선을 거쳐 윌리스 오버랜드 MA와 F사의 GPW는 모델명으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차량이 군대에 납품되자 군인은 물론 민간인도 이 자동차를 정식 모델명이 아닌 지프라는 이름으로 즐겨 불렀다는 점이다. 지프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범용차라는 뜻의 제너럴 퍼포스에서 유래한
GP를 읽는 대로 표기했다는 것과 인기 만화 뽀빠이에 등장하는 캐릭터 유진 더 지프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법의 힘을 가진 유진 더 지프와 미군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지프의 이미지는 맞아떨어졌고, 이는 지프가 미군, 나아가 미국의 상징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량 생산이 용이한 단순한 구조와 선박이나 수송기를 통해 빠르게 전장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것도 지프의 빠른 보급을 가능케 했다. 특히 지프는 원래 목적인 정찰용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전장의 상황에 따라 구급차, 작전 지휘차, 소방차 등 다양한 용도로 개조해서 활용됐고, 가벼운 차체와 사륜구동 시스템에 힘입어 거친 지형을 자유롭게 주파하면서 큰 활약을 했다. 지프는 6.25 한국전에서도 큰 활약을 펼친다. 활짝 웃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그가 타고 있던 자동차는 다름 아닌 지프였다. 평소 스피드 광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때까지 손수 운전을 했는데,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난폭 운전 때문에 그 누구도 이승만 대통령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겟 주저했다는 것이다. 한국전이 한창이던 1951년, 남쪽으로 내려온 인민군을 색출하기 위해 미군은 여러 번 작전을 벌였지만 한국 지형을 잘 모르던 미군들은 국군의 협조를 무시한 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군은 당시 주한미국 대사였던 무초에게 미군과 우리 국군의 혼성 수색대를 편성하자고 요청했지만 무초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런 급박한 상황을 견디다 못한 이승만 대통령은 지프에 오른다. 사납게 지프를 몰고 들어오는 이승만 대통령을 본 무초 대사는 겁에 질렸고, 결국 그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준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운전이었다. 6.25 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군사작전으로 영웅이 된 맥아더 장군.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을 지녔던 인천 상륙 작전의 숨은 공신 역시 지프였다. 인천 상륙 작전의 북진 작전은 물론 아군의 후방 지원 등 막강한 기동력을 지닌 지프가 없었다면 오늘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적인 군사 작전으로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듯 전쟁에서 보여준 지프의 뛰어난 능력을 확인한 윌리스 오버랜드사는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민간 시장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민간용 모델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직후 군용 MB 모델을 부분적으로 개선한 첫 민간용 모델 CJ를 선보였고, 상업용으로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스테이션 웨건과 화물용 모델도 함께 출시한다. 당시 도로 보급률이 높지 않던 미국에서 험로 주행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지프는 농장과 건설 현장 등에서 애용되며 고유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고, 점차 파생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고객층도 함께 넓어졌다. 그러던 중 1970년 아메리칸 모터스가 카이저 인더스트리의 지프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주인이 바뀌게 된다. 미국 사람들의 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지프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여파로 아메리칸 모터스가 위기에 빠졌고, 프랑스 국영 자동차 회사인 알사가 아메리칸 모터스에 투자하면서 지프는 프랑스 자본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됐다. 알사의 참여로 아메리칸 모터스는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됐고,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지프였다. 이때 탄생된 자동차가 승용차 개념의 혁신적인 설계로 제작된 C 모델이었다. 지프 특유의 견고함과 훌륭한 험로 주행 능력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설계와 편의성을 갖춘 C 모델은 큰 인기를 얻었고, 뒤이어 오랫동안 지프의 대표적인 모델로 군림했던 CJ 시리즈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한층 현대화된 W 모델로 교체됐다. 그러나 경영을 둘러싼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W 모델 데뷔 1년 뒤인 1987년 아메리칸 모터스는 미국의 C사에 인수된다. 그리고 현재 C사 그룹 내에서 전체 판매량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월드 베스트 셀링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여기엔 세대를 거듭하며 계승된 전통과 함께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모습이 지프의 인기에 기여한다. 이 모습은 지프 브랜드 70주년을 기념해 출시된 에디션에서 쉽게 발견되는데, 먼저 C 모델은 1992년 출시 이후 세계적으로 400만 대 이상의 누적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지프로, 70주년 에디션은 기념 엠블럼과 20인치 전용 알루미늄 휠을 장착해 고급스러운 외관을 연출했다. 또 연비는 기존 휘발유 V6 모델보다 약 10% 개선된 7.8km다. W 모델의 70주년 스페셜 에디션은 프리미엄 라인업인 사하라 모델을 기본으로 V6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다. 부드러운 핸들링과 승차감을 실현하는 동시에 도시적인 오프로드의 모습을 강조했다. 전쟁을 극복한 지프의 든든한 모습은 오늘날 좀 더 럭셔리하고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며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와 모험을 갈망하는 남자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난감으로 남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 국가들은 지프의 설계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사륜 구동차를 개발했는데, 바로 영국의 L 모델과 구소련의 GAG-67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한국 전쟁 중 미군의 군용차를 납품한 일본 메이커들은 지프를 모방 생산했는데, 훗날 이를 바탕으로 T사는 L 모델을, N사는 P 모델 등의 독자적인 모델로 발전시켰다. M사는 유일하게 정식 생산 면허를 얻어 1953년부터 M606 모델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터득한 기술은 M사의 대표적인 SUV P 모델의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프는 우리나라와도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프라는 이름 대신 슈퍼스타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지프의 탄생을 알리게 된다. 1978년 아메리칸 모터스와 합작으로 설립된 신진 지프는 1000대의 지프를 리비아에 수출한다. 그러나 궁산 국가와 거래하는 나라에겐 기술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있었던 아메리칸 모터스는 이 수출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신진 지프와의 계약 파기를 선언했고, 지프라는 이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신진 지프는 신진 자동차로 이름을 바꾸고 독립 메이커로 전환하면서 지프 대신 슈퍼스타라는 이름으로 지프를 만들어 판매한다. 슈퍼스타는 마침내 K 모델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그 후 크로스오버 차량에 가까운 K 패밀리 모델과 정통 사륜구동 차량 K 모델을 좀 더 다듬은 디자인의 뉴 K 모델, 최근엔 K 모델의 고유한 디자인과 전혀 다른 모습의 새로운 K 모델까지 선보인다. 자동차 디자인이 브랜드를 나타내는 얼굴이란 점에서 새로운 K 모델은 한국 지프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아이덴티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일본 T사의 지프 개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T사는 미국 윌리스로부터 지프의 생산 허가를 받아서 F 모델을 생산했는데, F 모델은 윌리스 지프를 도요타가 변형시켜 생산한 모델이었다. 또 이를 재해석한 F 크루저 차량을 내놓으면서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게 된다. 이와 같은 T사의 신형 F 모델 크루저 개발 사례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고유의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헐리우드 액션 영화의 단골 자동차이자 오프로드의 슈퍼카 허머. 헬기에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 강을 거뜬히 건너며 60도의 급경사도 가볍게 오르고 바퀴가 모두 펑크나도 3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이 괴력의 자동차를 지칭하는 이름인 허머는 원래 정식 명칭이 아니다. 1951년 미군이 신형 사령구동 차량을 선택하면서 붙인 명칭 험비를 미군 병사들이 발음 나눈 대로 읽으면서 붙여진 일종의 별명이다. 군용 험비는 1980년대부터 사용됐는데 민간형 허머란 이름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다. 미군의 험비 차량이 많이 보급되면서 주문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AM 제너럴은 민간 시장에 험비를 판매하기로 한다. 최초의 민간용 버전은 H1 모델이다. H1 모델은 디젤 엔진의 배기량 6,500cc, 리터당 연비 4.9km로 오프로드의 최강자를 할 수 있었지만 일반 승용차나 SUV 관점에서 보면 군용 차량의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외관뿐 아니라 밀리터리 룩을 연상시키는 H1의 실내는 지극히 남성적인 모습이다. 2.2m의 차체 폭을 가르는 중앙 콘솔 박스, 운전석 쪽을 향하고 있는 송풍구와 크라리온의 카세터 내장 헤드 유닛, 수동식 냉난방 조절 장치를 비롯해 전압계와 유압계, 소원계와 연료계가 좌우로 분산돼 있다. 일반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H1 모델의 실내는 복잡하고 투박했지만 오히려 허머의 독보적인 매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8년 허머 브랜드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G사가 개입되면서 궤도 이탈을 시작한다. G사는 허머 이름을 달고 만들어지는 H1 차체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군용차를 재설계한 민간용 차량이라는 기본 컨셉에 얽매이지 않기로 한다. G사가 선택한 길은 이름만 빌린 전혀 다른 차를 만드는 것이었다. 바로 H2의 등장이 그것이다. H2 모델은 차체 디자인만 H1 모델을 따랐을 뿐 기술적인 부분은 완전히 달랐다. H2 모델에 사용된 부품이나 기술은 모두 민간용 SUV와 트럭에 쓰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H2 모델은 뼛속 깊이 민간용 대형 SUV와 다를 바가 없었다. 미국 소비자들은 허머의 이런 배신을 오히려 환영했다. 가격도 4만여 달러로 현실화된 데다 H1 모델보다 사용도 한결 편해졌기 때문이다. 외관은 H1 모델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실내는 세련미와 편의성을 추구했다. H1 모델의 큰 시프트 레버는 그대로지만 대시보드는 크롬을 많이 사용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띈다. 또 H1 모델은 편의장비 스위치가 운전석 쪽에 몰려있어 조수석에서 조작하기 어려웠지만 H2 모델은 대시보드 가운데 자리 잡아 조수석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디젤 엔진을 장착한 H1 모델과 달리 H2 모델부터는 가솔린 엔진으로 바뀌면서 정숙한 면모도 갖추었다. H2 모델의 과감한 변신은 판매에서도 효과를 거둔다. 출시 이후 연간 3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G사의 달러박스 중 하나로 등극하게 됐다. 하지만 H2 모델이 여전히 크고 불편하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다. 이에 H2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H3 모델이 출시된다. H3 모델은 험비의 특징이었던 위압적인 덩치를 찾아볼 수 없었고 가격이나 실용성 면에서도 더욱 뛰어났다. 실제로 2006년 H3 모델의 미국 내 판매고는 5만 4천여 대로 H2 모델을 능가하는 인기를 얻게 된다. 허머는 G사로 넘어간 이후 군용 험비의 민간 모델이 아니라 군용과 관계없는 민간용 자동차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허머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그중 대표적인 허머 마니아가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다.
실제로 아노드 슈왈제네거는 군용 차량인 험비를 보고 A사에게 민간형 버전을 생산하도록 종용했었다. 결국 그는 H1 모델의 1호를 소유하게 된 최초의 민간인이 됐고 그의 허머 양옆엔 터미네이터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이후 G사로부터 그의 55번째 생일 축하 기념으로 H2를 선물받았다. 이때 그는 이미 5대 H1을 소유하고 있었다.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허머는 2008년 유가 폭등을 거치면서 험난한 국면을 마주하게 된다. H2 모델과 AT3 모델의 판매량은 2007년에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각각 6천여 대와 2만여 대로 감소했고 기름 먹는 괴물, 환경의 적의 대명사로 비난받으며 일부 지역에선 주차해놓은 허머가 파손되는 테러 아닌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거대한 엔진과 투박한 디자인이 특징이었던 허머는 전형적인 미국 자동차의 모습이지만 재밌는 사실은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험비의 카피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험비와 중국의 험비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은 모습을 지녔는데 실제로는 카피가 아니라 H1 모델 상당수의 부품을 수입해 만드는 조립품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초강대국임을 자부하는 미국을 상징하는 험비에 넘치는 카리스마는 그 무엇도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무기일 것이다. 남자 앞에 남자로 다가온 지프. 70년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된 지프는 오늘날 남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전장의 한복판에서 길 없는 길을 전진하던 지프의 강인함에 매료되는 순간 마침내 당신이 갈망하던 진정한 남자다움이 완성될 것이다.